이거는 왜 골랐냐면은 그 예시가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거 이제 예시가 딱 들어맞는 예시라고 했으니까 C 앞에 저거 주제문에 해당하는 일반 진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for example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일단 뭐 제시문 먼저 오랫동안 랜덤 샘플링, 즉 무작위 추출이지. 뭐 이렇게 과거에 그 공장에서 품질 검사 같은 거를 할 때 그 뭐 10,000개를 생산하면 10,000개를 다 조사를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하는 건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잖아.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괜찮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숏컷 지름길이었다는 게 뭔가 이제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었다가 되겠지. 오랫동안 일단 과거고. 그건 만들어요. 그다음에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이제 목적어 보니까 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큰 데이터 문제의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언제? 프리디지털 에라. 그러니까 디지털 이건 시대고 디지털 이전 시대에서 그러니까 디지털이 도래하기 전에 과거에는 이제 랜덤 샘플링을 했다는 거지. 그지? 뭐 일단 여기까지 뭐 소재는 뭐 그렇구나. 한번 일단 써볼게. 일단은 무작위 추출. 뭐 이거 좋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이전에는 이제 뭐 좋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there's no need. 필요가 없다지. focus. 집중할 또는 초점을 맞출.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집중할 필요가 없대. 왜냐하면 because지.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후에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구문적으로 여기가 이제 MBCFT 나오고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라고 하는 뭐 그거잖아. 해석할 때. all는 항상 방향이니까 뒤쪽 방향이니까 그 이후에야. 그러니까 이게 인과를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이제 두 대시 요게 이제 포커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뭐 하여간 그 나중에 모든 정보를 뭔가 처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저게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닌 것 같은데인데 그냥 모르겠다가 뭐 우리 솔직한 그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일단. 그지? 뭔 소리야?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중요한 건 나중에 뭔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나중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벗이야. 그러나 하여간 그런데 much as 하면은 뭐 원급 비교가 이제 있어 보이긴 한데 없네 원급은. 하여간 뭐 구문적으로 보면 convert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전환 바꾸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 따위를 더 적은 화일로 전환하는 것은 result이는 결과잖아. 데이터의 손실을 가져온다지. 그리고 정보는 손실이 된다. 샘플링을 할 때. 그러면 일단 요거 정보가 잃어버리는 건지 안 좋은 거고, 샘플링, 여기 랜덤 샘플링 있단 말이야. 좋다, 안 좋다, but.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몰랐다 쳐. 일단은 이것 때문에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은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이게 이런 방법도 있어. 이게 이제 뭐 글 순서 맞추는 것도 그렇고 내용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 이제 이 영어를 보고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내는 걸 계속 연습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어를 보고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면은 우리 국어에서처럼 이 문장을 예를 들어서 연습할 때 얘기하는 거 공부할 때 한글로 좀 다 써놔. 일단 해석을 다 꼼꼼하게 해보고
요 한글 가지고 고민해봐. 핵심 정보가 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반대로 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국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이게 니네가 지금 아직 국어는 본격적인 국어를 안 해서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지? 국어도 그게 매우 필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이 모든 부수적인 정보를 다 알 필요 없고, 나중에 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핵심을 잡고 파악하는 능력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연습이야. 들어서 해결되지는 않거든. 하여간 이렇게 될게. 하여간 이 디지털로 뭔가를 전환을 하는 거는 뭔가 정보의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샘플링 추출을 할 때도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물음표하고 넘어갔는데, 일단은 이제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문장이 일단 두 개라는 거는 파악은 되잖아. 맞지? 그러면 항상 그 내용의 핵심은 주절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어느 쪽인가는 접속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사절인 거? 그 내용은 이거인 거?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을 구조적으로는 좀 봐줘야 돼.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정보가 양이 많았는데 이건 지울 수 있는 거지. 추출할 때 정보가 손실된다. 그 다음에 여기 but 있었고, 이렇게 좀 핵심을. 그러니까 저기서 as는 해석은 이제 뭐뭐처럼이야. 많이 저렇게 하는 것처럼. 멋지는 그냥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저게 이제 어디에 써 있었냐면 저기 이거랑 같은 거야. 여기다 쓸까나? 왜 비유에서 just as A so B 하면은 A인 것처럼, 요게 처럼이지, 또한 B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 경우에 뭐 요런 거 생략도 가능하다 했었다고. 그러니까 접속사 얘만큼은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가 강조하는 쪽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도 뭐 구조는 똑같아. 여기가 이제 부사절이니까 내용상 여기가 중요한 걸 거거든. 항상 부사절 아니고 수식어인 주절의 내용의 핵심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도 뭐 예를 들어서 출제를 하고 싶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쪽을 내는 거지 여기를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뭐 B도 괜찮은 것 같아. A는 모르겠다고, B는 뭐 가능할 것도 같은데, 뭐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 대신에 딱 들어맞는 예시는 했으니까 뭐 일단 예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물어볼게. 그럼 예시는 적어도 논리의 방향은 뭐가 돼야 돼? 긍정, 부정? 긍정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려면. 맞지? 긍정이고 랜덤 샘플링 예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라이트 필드 카메라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하는 용어니까 뭐 우리 한국말로도 그냥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고 돼 있더라고. 나도 모르는 거야. 하여간 카메라인데 그게 이제 캡처, 포착을 하는 거다. 나돈니 버들소 같이 보이지? 그지? Not just but. 그지? 내용상 여기를 좀 더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콤마콤마는 항상 삽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이것도 뭐뭐 as with도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뭐뭐처럼이요. 이것도 처럼이요. 컨벤셔널 카메라. 그 컨벤셔널은 기존의 종래니까 이제 그 기존 카메라처럼이라고 하면 이 카메라는 기존 카메라가 아닌 거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않냐? 여기서 뭐 디지털 얘기 나오고 이거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건 아날로그 뭐 디지털 전의 시대라고 했었으니까, 아, 그러면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디지털 얘기하는 건가? 일단 추론을 해볼 수 있지. 하여간 걔가 빛의 하나 면, 즉 한 면을 포착을 할 뿐만 아니라 걔는 이 레이, 광선이지? 하여간 뭐 저것도 빛인 거지. 포착을 하는데 from the entire light field. 그 전체 그 빛의 파장, 뭐 영역에서 다 빛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뭐 그 빛인데 뭐 11밀리언, 그러니까 1100만 개 정도 해가 뭐 겁나 많이 받아들인다는 얘기네. 그래서 예시 자체는 아, 이게 그 라이트 필드 카메라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한 면뿐만 아니라 좀 일반화시키면 얘는 뭐요? 모든 빛,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되겠지? 뭐 요거를 다 뭐 수용을 한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단서로 이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얘는 지금 디지털인 거 라고 좀 생각은 돼야 될 것 같아. 그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C가 예시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 상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에 대한 이제 앞에 부분, 저거에 이제 일반화된 내용을 찾아야 될 텐데, 또 하나 또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여기서 예시가 시작을 했는데 이거 뒤에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 관련된 얘기가 또 계속 이어져야 될 거잖아. 그게 더 찾기는 좋을 것 같기는 해. 그지? 그럼 여기 보면은 앞에 여기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rays from the entire light field. 아까 밑에 거는 비슷하지? 전체 빛의 영역, 빛의 영역으로부터의 광선이 포함이 되니까, 그 전체 빛이 다 포함이 되니까 그것은 가깝다. 모든 데이터하고. 요게 지금 요거 얘기 같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정보가 reusable, 더 많이 재사용 가능하다. 평범한 사진보다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진 작가가 결정을 해야 돼.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그녀가 이제 셔터를 누르기 전인데, 적어도 이게 뭐 디지털이다 아날로그다를 다 떠나가지고 지금 얘기는 지금 카메라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지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지금 이 카메라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C에서 A로 이렇게, 왜냐면 처음에 선두에 예시가 나온 다음에 카메라가 이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가 무작위 추출 좋다, 정보 손실 안 좋다,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일단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적합하겠고, 내용을 좀 더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디지털 전에 이제 시대고, 근데 무작위 추출하는 뭐 이런 시대에 좋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샘플링을 하면 뭔가 정보의 손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가지는 거야. 완전한 데이터 세트, 그러니까 데이터 모음이지. 풀 세트를 가지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제공을 한다. 뭐 탐구할, 뭐 바라볼 데이터를 뭐 다양한 각도에서 또 뭐 가깝게 쳐다보고 그것에 뭐 특정 각도에서, 하여간 뭐 이게 완전한 데이터를 다,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하기가 좋겠지.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데이터라는 얘기도 또 나오기도 한 거지. 이게 이제 예시가 기존의 카메라하고는 달리 모든 영역, 빛의 영역에서 전체 데이터를 다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사진 작가가 결정을 하는 거지. 나중에 그 이미지의 어떤 요소에 그 집중을 할 건지, 디지털 파일에서. 그러니까 마치 저기랑 비슷한 거지. 디지털 같은 경우는 편집이 자유로우니까, 우리 작년에 뭐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 디지털 뭐 이런 정보 이런 거 나중에 다 모은 다음에 편집해서 날리고 쉽게 선형적, 비선형적 편집 이런 거 있었잖아. 맞지? 구글랑 비슷한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디지털은 처음부터 뭔가 초점을, 그러니까 카메라 포커싱 하는 거 있잖아. 딱 특정 지역에 찍어서 하는 거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거든. 다 찍은 다음에 편집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얘기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해된? 이 내용 자체는 이런 건데,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방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다고. 하여간 예시긴 했었다. 손쉬운 건 카메라 얘기를 이어붙이자, 이런 경우. 왜냐면은 하나만 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포괄적인 문장이잖아. 이게 구체적인 카메라, 구체적인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거 먼저, 구체적인 거 나중, 이런 얘기가 있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단 말이지. 일단 여기도 구문이 필요한 게, 그 이디스로 뭐 시작을 하는데, 이 어즈나 여기 명사가 나오고 된 나오고 이렇게 불완전해. 보통 이제 동사가 나올 거거든. 그럼 강조 구문이야. 저거 빼면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선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러니까 사업체, 비즈니스한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게 바로 빈칸이다. 빈칸이 사업자한테 경쟁적 우위를 주는 거야. 컴퓨터팀은 경쟁적인 어드밴티지 2점이잖아. 저걸 이제 비교 우위, 경쟁 우위라고 하지. 그래서 뭐 이제 예시로 자전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뭐 이거 다 봤으니까 핵심은 이거 아니야? 미니멀 피처, 최소한의 특징들. 더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 돈
더 적은 거에 기꺼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그러니까 복잡한 뭐 12단짜리 뭐 24단짜리 이런 거 별로다 이거지. 간단한 게 좋아. 그래서 단순한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답은 simpler product 뭐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뭐. 그지? 이게 뭐 저렴한 가격, 소비자의 충성심, 커스터마이징, 그 고객 첫 문장이 일단 근거가 좀 있는 게 주제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영양학자들 필자 얘기가 아니잖아. 그 처음부터 인용을 가지고 필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심플리스트는 간단하다라고 하는 게 뭐 단순한 게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싶긴 하겠지만 하여간 최상급은 항상 필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장기적으로 건강을 개선을 하는 거는 너의 식단의 색깔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잡다구리한 말 다 빼면 건강에 좋은 게 식단의 색 뭐 이거다라는 거거든. 요것은 이제 플레이트는 접시가 아니라 식단이야.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말을 하긴 한 거지만 중요한 건 뭐 색깔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똑같은 거 한번 나오는 거잖아. 가장 커다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건강해가 되겠지. 필자 생각이 이제 이거지. important 중요하다. 빈칸하는 게 뭐가 이거잖아. 색에 집중.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빈칸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식단의 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얘가 이제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시가 나온 거고 쟤네가 건강하겠지 당연히 하나의 글은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가 또 있기도 하네 그지? 오래 산다. 건강하다는 거 아니야. 그 이거 하나 날려 되겠지? 낮은 발생, 뭐 질병 발생도 낮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유는 걔네가 먹는 거래. 그래 먹는 거겠지. 뭘 먹냐가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걔네 식사는 뭐로 가득하심? 이걸 먹는 거네. 그지? 아, 올리브도 있네. 그지? 일단 뭐 적당량의 뭐 이런 것도 뭐 생선도 먹고 와인도 먹고 그럼 이게 지금 색깔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좀 더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또 인용 나오는 거 아니야. 연구가 보여준다 그지. 이거네. 수천 개의 colorful phytochemical in plant food 요거네. phytochemical은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케미칼은 알아야 되는 단어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 뭐 파이토케미칼이 이거 원래 밑에 주석이 달려져 있었거든? 근데 뭐 내가 지워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식물의 화학물질에 그럼 이게 식물이라는 뜻인가 봐. 이거 뭐 알 필요 없어. 하여간 색깔이 여기도 식물 음식이 있으니까 이제 식물에서 색깔이 있는 이제 화학물질 같은 게 지금 얘가 특정한 보호하는 역할, 건강에 좋다는 거 아니야. 신체. 됐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색깔이 있는 식물을 먹어라. 이게 좀 식물이었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생선도 있는데요. 그렇긴 하네. 하여간 저기에 써 있는 말로는 식물, 색깔. 뭔지 알겠지?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이제 채소 같은 거 많이 먹으라는 얘기겠지 뭐. 그래서 선지를 가봐. 1번은 이제 식물 기반 음식을 피하는 거는 뭐 완전 반대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안전한 색깔, 색은 좋은데 제한된 거잖아. 매우 제한된 일련의 안전한 색깔을 먹어라. 색깔을 다양하게 먹으라 하지 않았어? 엄청 많이? 그 다음에 채워라 너의 식단을. 뭘 가지고? 폭넓고도 다양한 색깔에 관한 식물 음식. 3번 괜찮은데? 그 다음에 색깔 있는 음식 천연으로 제거해라. 먹어야 될 건데. 그 다음에 기반을 두어라. 베이스 A 언비하면 얘를 여기다 기반을 두는 거야. 식사를 컬러레스 색깔이 없는 거에 기반을 둬. 색깔이 있는 걸 먹으라며. 그래서 3번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 밑에 내용 조금만 더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건데
각각의 색이 관련이 있어. 특정한 화학물질하고. 이 두드러진, 뭐, 독특한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색깔마다 기능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네가 또 예를 들어서, 안 먹어. 퍼플 색깔. 보라색 음식을 안 먹잖아? 보라색 뭐 있냐? 가지? 뭐 이런 거가 되겠지? 그러면은, 너는 안토시아닌을 놓칠 거다. 안토시아닌이 뭐야? 나오잖아. 두뇌를 보호해줘. 두뇌 가지를 먹으라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뭐지? 배추같이 생긴 것도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냐? 보라색? 뭐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진한 녹색 채소를 피하면 너는 클로로필이 부족할 거고 다른 식물의 엔타이옥시단 이 정도 말하면 좋겠다고. 이게 산소잖아? 옥사이드니까. 이게 항산화제라고 하는 게 노화 방지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또 뭐 하는 역할도 주잖아. 세포를 지켜주는 거야. 데미지, 손상으로부터. 녹색 채소를 안 먹으면 세포가 손상이 된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식단인데 정규적으로 포함하는 많은 색깔 다양한 식물 음식, 그 식단은 therefore, 그래서 support, 뒷받침해 주는 거지. 폭넓은 건강의 혜택을. 어떤 식당보다 색깔이 제한된 거겠지. 뭐 limited to 색깔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그지? 몇 가지 컬러보다는. 그러니까 뭐 다양한 폭넓은 걸 먹어라 해서 두 가지이긴 한 거지 뭐. 됐지? 이런 느낌. 이 빈칸 추론을 할 때 내용이 좀 어렵다. 아니 이제 내용이 어렵지 않은 것도 만약에 이제 뭐 개념을 A, B 뭐 둘로 쪼갤 수 있다면 쪼개면 되게 좋아.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있다고 칠게요. 처음에는 있긴 한데 뭐 A가 있고 그 다음에 뭐 B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는 얘를 뭐 조금 표현을 바꿔가지고 A 프라임, B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A2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딱 나오고 여기 A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B가 들어갈 자리잖아. 이 내용을 그냥 거기다 쓰면 돼.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뭔가 직면할 때 너무 커서 이건 이해하는 거야. 센스. 이해할 수가 없는. 이것도 뭐 하나의 개념을 써볼게. 그러니까 너무 커서 이해할 수가 없는 뭔가를 만나요. 그럼 우리는 걔네를 빈칸을 해서 이해를 하신대. B 일 때 이렇게 해볼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거 보니까 그럼 이렇게 역으로 맞추는 건데 일단 처음에 시작은 저렇게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별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이게 예시긴 한 거잖아. for example이 반드시 없어도.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해보니 이게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 이게 너무 커서 이해하기 어려운 A에 해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요거요. 그 별이 나타난 게 너를 뭔가 우주로 데려간대. 저게 이제 맥락상 보면 이해하는 거고, 그럼 이제 저 빈칸에 들어갈 얘기는 이거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크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좀 구체적으로 좀 잡으면 되긴 하겠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지? 이런 식이야. 근데 이제 네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컴바인 A with B거든. 네가 보고 있는 것을 twin fact, 쌍둥이라고 하지 뭐 두 가지, 여기 나온 두 가지 사실하고 결합을 하면 너가 이제 별 본 걸 가지고 너의 생각이 우주로까지 확장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한다는 얘기. 두 가지 사실은 또 뭐냐면 그 별이 단지 갤럭시, 우리 은하계에 엄청 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엔댓, 이것도 대시지. 두 번째 사실은 그 빛이 수십 년 전에 이동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하고 네가 보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합치면 이해가 가능.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빈칸에 이제 또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 이것도. 그럼 이것도 이제 combine A with B니까 요 부분 있지? What you see. 요걸 또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 twin facts 요걸 또 B라고 할게. 이번에 소문자 B로. 그래서 크게 보면 요 B도 좀 더 쪼개 보면은 결국 이게 뭐냐면은 A하고 B하고 합치는 거지. 네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 별의 모습하고 이거하고 뭔가 이제 뭐 별에 관련된 뭐 사실, 너의 배경 지식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 좀 감을 못 잡았어. 그럼 다음 하나 더 볼까? 하나 더 있거든. 이 휘발유 냄새다. 가솔린 냄새. 근데 휘발유가 어떤 거냐면 자동차 이제 탱크 연료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연료를 다시 주입하기 위해서 잠깐 차를 세웠을 때 뭐 그동안 이제 휘발유 이렇게 쫙 넣고 있으면 휘발유 냄새가 나긴 하잖아. 근데 좀 전에 본 게 또 나온다고. 역시 combined with 합쳐지는 거네. 그지? 사실하고 어떤 사실, 뭐 거의 엄청 많은 이제 원유지 크루드 오일이 뭐 정제가 되고 미국에 사용되고 이런 사실하고 합쳐졌을 때 뭐가 가솔린 냄새가 걔가 너를 허락을 해. 우리의 상상력이 이 확장이 되도록 바깥쪽으로 어디 안으로 방대한 이 에너지 교역의 세계적 네트워크로, 그리고 무슨 뭐 폴리틱 뭐 정치로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위에 거랑 또 비교해 보면은 그럼 이게 또 합치는 건데 또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가솔린 냄새 있지. 요게 이제 A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위에 이제 너무 크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보다는 일단 합치는 거에 집중을 해보면 역시 요 사실 요거하고 B야, 그지?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게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큰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지. 세계적인 뭐 에너지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상당히 큰 주제 아니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거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화된 말로 합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소문자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가 이제 실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배경적인 지식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뭔가 복잡하고 크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췄을 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함으로써 로컬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이것만 얘기하면 이건 어디가 별 얘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세부적이라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우주 나오면 이것만 하고 가솔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선지가 쉽다지. 그지? 선지가 쉬워. 박박박 지울 수 있어. 이름이 왜 나오냐고. 남는 건 5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왜 AB가 되는 거예요? 실제 경험하는 거, 소문자 A,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더한다는 게 합치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이 된 걸로 일반화 시킨 거지. 니네가 하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는 아직 이제 그 단계는 아니니까 뭐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물론 뭐 이게 이제 선택이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수능 뭐 반드시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추세니까 그렇기는 한데, 요즘 이제 논란이 되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예전 수능이거든. 한 15년이 뭐요? 그렇지, 한 15년 정도 전에 거니까, 야, 이거 어떻게 뭐 1학년 지문보다도 길이가 짧고, 그지? 이런 느낌인데, 더 중요한 거는 선택지의 구성인데, 이게 비슷한 게 없어. 그냥 일단 저 내용을 대충 알면 다 확실하게 지워지고 다 날아가서 하나만 딱 남잖아. 깔끔하게 떨어지는. 현재까지는 우리 학교 시험도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로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좀 더 나가긴 하잖아. 하나 정도가 얘랑 고민하게 하는 게 학교 시험의 특징이잖아. 매력적 오답이라는. 맞지?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은 일단은 저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왜 우리가 출제 범위 안에서 나는 거는 뭐 패러프레이징을 한다라는 개념이지만, 뭐 우리가 또 뭐 외부 지문 나오는 것도 이렇게 1학기 기말인가요? 그렇게 빈칸 나와서 다 틀렸던 거 있잖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체적인 실력이 좀 있으면은 좀 더 확률이 높겠지? 점수가 올라가는데. 근데 요즘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다 비슷한 건데 라는 게 3개씩 나와요. 학교 시험보다 좀 더 악랄해진 거지. 수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그거 꼭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내신 연습하기도 되게 좋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서 내신을 까다롭게 내셨던 선생님께서 출제진에 합류하셔가지고 이 지문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여기를 이제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뭐 느낌은 그런 거다 이거지. 얘는 크게 보면 빈칸 있는 첫 문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연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실험이라는 세 가지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빈칸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여기서 놓쳤어도 여기 좀 더 읽기는 편하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봐요. 일단 그 정보의 과잉이야. 그러니까 역으로 할게. 정보의 과잉이라는 게 뭐를 악화시키느냐라고 역으로 하면 되지 않냐? 빈칸이 악화된다. 정보의 과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뭐 at our disposal 요건 하나 좀 기억을 해보자. 요 단어는 몰라도 되는데 요 단어는 기억해줘야 돼. dispose of 하게 되면 뭔가를 버리다, 폐기하다, 뭐 또는 처분하다야. 그래서 요거의 명사가 disposal이거든. 뭐 폐기, 뭐 처분 이렇게 돼요. 요거의 형용사가 우리가 많이 보는 disposable. 요거 가능을 나타내는 형용사형 전미사 붙여서 버릴 수 있는 해서 이게 이제 일회용의 일회용품 있잖아. 이건 필수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at once disposal 하게 되면 폐기나 뭐 처분 이런 뜻이 돼서 요 뜻을 활용을 하면 누군가의 처분에 달려있는,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at once disposal 가끔 나오거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처분에 달려있는 이렇게 연상을 좀 해줘야 돼. 하여간 저 이제 두 번째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마소 이런 거는 패스해볼게. 이따 보기로 하고 실험으로 가보자고. 정보 과잉은 뭘 악화시키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실험이 있어. 슈퍼마켓의 슈퍼들이 잼하고 젤리 이제 무료 샘플을 받았단 말이야. 드셔보세요. 시식하는 거지. 첫 번째 이제 실험에서 뭐 취급이라는 게 맛보는 거 이제 스몰 셀렉션. 이거 이제 비교되는 걸 한번 펼쳐볼게. 작은 모음, 그러니까 몇 개만, 두세 개만 맛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두 번째는 라지 셀렉션. 겁나 여러 개, 10개 주고 먹어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도 핵심은 와일은 이제 역접이니까 주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당연히 선택의 풍부함을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리고 정말로, 여기까지네. 그 테이블인데 뭐 더 큰 선택이 있는 테이블이 사람 더 많이 모았지. 그렇지만 여기 또 강조 구문이에요. It is that 하고 중간에 명사 들어오고 불완전한 동사 나오니까 바로 테이블, 어떤 테이블? 더 적은 샘플이 있는 테이블이다. 뭐 하는 게? 가장 많은 매출로 이끌어졌던 게. 그러면 여기도 여기 뭐 A라고 쳐. 정보가 B라고 쳐. 그러면은 저 A 자리에 들어가는 말은 이거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않냐? 그럼 저거에 반대로 가야 되잖아. 이거는 이제 더 적은 샘플이 매출이 많이 났으니까 정보가 많은 매출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 이제 이유까지 나오네. 라지 셀렉션. 또 그거지? 딱 그거네? 라지 셀렉션? B 얘기하는 거야. 얘는 정보 과잉을 이끌어줘. 어떻게 그거네? 그지? 그래서 정보 과잉의 느낌은 뭐냐면 이거래. 요딴 느낌. 즉 A 요거 결정, 의사결정이 너무 복잡하대. 즉각적 조치를 취하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보 과잉에는 의사결정을 좀 약화시키는 거야. 결정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 의사결정. 정보를 평가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정보를 평가가 어려운 거야. 의사결정은 아닌데 어쨌거나 정보 평가를 못하게 되면 결정을 못하니까 망설이게 되니까 뭐 물음표 일단. 인포먼트는 정보 제공자거든. ANT는 항상 행위자.
폴리유탁에는 오염시키다 폴리유탄은 오염을 시키는 행위자, 즉 오염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의 부족. 신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mental fatigue, 정신적인 피로, 강 아닌 거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indeterminacy, indirect information, 간접 정보, 직접 간접 얘기는 나온 적이 없지 않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정 못함이거든. determine이라고 하는 게 결정하던데 부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명사를 만든 거니까 뭐 결정을 못하게 하면 간접 정보에서 발생하는 뭔가 우유부담함, 결정 못하게 함. 그 다음에 5번은 그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의 복잡함. 1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를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의사 결정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중간에 얘기도 한번 볼게. 이것도 이제 구문적으로 한번 볼 가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또 구조적으로 보면 대시는 항상 삽입이니까 문장 구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도 이게 양보잖아. 비록 뭐뭐 하지만 그러나 뭐다 주절이 중요한 건데, 또 여기도 이분회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내용상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아니네. 콤마만 봤네. 미안. 여기네. 여기. 요거네. 요거. 주절은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건 이제 뭐 콤마는 동격으로 이렇게 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구문도 좀 자꾸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요거 Y라고 똑같은 게 이거잖아. 이분웬 역접이면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록 이게 일부 영역에서는 충분하게 명백하지만 요 앞에 정보 과잉이라는 게 의사결정 못하게 하고 뭔가 정보 평가를 못하게 하는 게 분명하지만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결정 못하고 평가 못하는 정보의 모음이 덜 혼란스러워 보일 때, 원래 클러터는 이제 엉망 또는 뭔가 지저분하게 얽혀 있음이니까 혼란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보가 좀 너무 많지 않고 좀 덜 혼란스럽고 덜 지저분할 때조차도 정보의 모음이, 그러니까 정보 과잉, 즉 혼란, 그리고 의사결정을 회피, 저것도 있긴 하네. 의사결정 회피의 상태라는 정보 과잉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실험 이렇게 나온 거니까 결국은 정보가 많으면 의사결정 회피, 결정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도 뭐 여기 하나 단서가 이게 딱 눈에 보이기는 하지. 밑에 거 이제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제 동격으로 콤마를 준 거고 같은 말 두 번 하기 있잖아. 이렇게 주어가 좀 길면 콤마로 구분하게 돼. 여기까지가 주어, 이게 동사고. 그 다음 띵긴 것도 볼게.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을지. 뭐 하는데? estimating, 평가를 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가치를, 여기 평가란 말이 있긴 있네.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뭐 관련된 정보가 많을수록 좋고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우린 잘 모르지만.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보의 모음이 좀 덜 혼란스러워도 하니까 정보가 많으면 결정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용어의 정의 같은 거를 주고, 그게 뭔데 하면서 이제 풀어주고, 우리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얘도 그 두 갈식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지구온난화는 종분화에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온난화가 좋다고? 이렇게 된 거잖아. 뭔 소리 하잖아. 풀어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예시라고 이해해도 상관없어. 온난화가 따뜻한 기후잖아. 따뜻한 기간. 기간이 많은 새로운 종들의 발생을 증진한다. 겨울이 따뜻해지면 모기가 더 빨리 깨어나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종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잠재력, 지구와 생물 다양성을 뒷받침할 잠재력 더 커질 수 있다 해서 지금 이게 종분화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런 용어를 주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실제로도 뭐 그렇다잖아. 자,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볼게. 또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첫 문장에서 이제 뭐 가게 내에서 벽은 그 가게 뒤를 표시해 준다. 왜 들어가면 가게 뒷벽 있잖아. 근데 마케팅의 끝은 아니다 해서 주제문 같은 거고 필자 생각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은 마케팅의 끝이 아니라고?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머천다이저. 그 물건 판매하는 사람은
종종 뒷벽 뭐로 쓴다? 매그넷, 자석으로 쓴대. 당기는 거지? 아, 지금 이게 이 얘기인데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적어도 마그넷 하게 되면은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건가? 이런 느낌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하니까 해서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 요 it means는 항상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다시 같은 말을 표현 바꿔서 해주는 거잖아. which means 그건 뭘 의미하나? 같은 말 두 번 하기요. 사람들이 전체 가게를 통과해서 걸어가야 한다. 아, 뒷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건 알잖아. 우리가 가게를 만약에 돌아다녀야 매출이 나오잖아. 지나가다가 옆에서 신라면 500원? 이런 느낌에서 하나 더 사고 안 살 것도 사고 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보충설명 또 나와. 더 길게 이제 이건 좋은 것이야. 왜냐하면 이동된 거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어. 매출하고 들어오는 손님당 매출, 1인당 구매 금액, 어떤 다른 측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변수보다도 일단 많이 돌아다녀야 매출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뒷벽으로 이렇게 사람 끌어 들어가지고 가게 돌아다녀가 매출 올린다는 얘기. 그래서 마케팅 얘기가 나온 거구나. 물건을 판매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상술이고 요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시로도 준 거야. 계속 그 얘기요. 그래서 가끔은 그 벽에 끌어당김, 유의는 단지 감각에 호소하는 거야. 즉 벽 데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게를 갔는데 뒤에 뭔가 뭐 장식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가서 보고 싶잖아. 그 이동하는 동안에 옆에서 신라면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두쫑쿠 이런 것도 사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소리도 귀를 잡아 끄는 거야. 소리가 나면 뭐지? 하면서 가보는 거 아니야? 새로운 거 신상 과자? 뭐 이런 느낌. 이거 다 그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슈퍼마켓에서는 우유 같은 유제품이 이제 보통 뒤에 있다는 게 보통 이제 서양 애들 기준으로는 우유는 반드시 사니까 우리 치면 이제 콩나물 두부 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다 이거지. 됐어? 이런 거를 상술 구조라고 하는 거야. 하여간 보충 설명이다. 길게 풀어주는 거. 그래 이제 원래 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반대로 생각해봐. 이거를 내가 이 글을 쓰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볼 때 호기심이 좀 생기지 않겠어? 이거부터 시작하면 지겨워. 뭐 그래 어쨌다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쳐놓고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커다란 질량, 태양과 같은 얘네들은 그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든다, 뭐 굴절시킨다. 우주 시간, 공간, 시공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된 상태지. 그 뉴턴의 이론은 그런 예측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큰 질량은 우주에서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 뭐 그런 얘기였어.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처음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 디스라는 게 앞에 언급이 되는데 이거니까 이거겠지. 이런 이제 우주 시공간의 굴절, 휨이라고 하는 거는 피노미나 현상으로 이끌어주는데, 이를테면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이라는 현상, 이것도 용어라고 보는데 한글로 바꿀 필요 없어요. 이런 이제 현상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뭔지 또 풀어주잖아. 우리가 저런 전문 용어까지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는 멀리 떨어진 저건 이제 별보다 이제 항성이라고 하면 좋겠는 게, 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별의 별빛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 언제 그 별빛이 옆을 지나갈 때지? 태양 같은 큰 질량의 옆을 지나갈 때. 그래서 이제 원리대로 치면 요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상수를 해주긴 한 건데, 일단 먼 별빛이 태양 옆을 지나가면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까지 나온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이러한 렌징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밖에 있는 낮 동안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비접을 하지 않아. 비접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별빛은 안 보이잖아? 그런데 but solar eclipse,
계기 일식이지. 1919년에 일식이 허락을 했어. 그럼 이게 이제 벗이니까 앞에는 안 보인다 였는데 그 일식 얘기 나니까 보이겠는걸? 그지? 허락을 해요.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게 태양의 중력이 하고 있었던 것을 어디에다가 해? 빛인데 멀리 떨어진 별로부터의 빛에 하고 있었던 저짓, 즉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뭔가 위치를 다르게 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래. 그래서 태양 주변의 별, 그러니까 접근할 때 걔는 보였어. 이동한 것처럼 이 밤하늘에서 걔네들의 정상 위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약간 뭐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뭐 그래 태양 주변을 가면 뭐 위치가 바뀌고 휘어진다, 시공간이 휘어지는 거니까 뭐 그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despite 전치사 구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역접이니까 내용의 핵심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요거 중심 볼까? 관찰 스케줄은 종종 지역의 날씨 현상에 의해서 망쳐진다. 날씨가 나온 적 있나 여기에? 야 이게 뭐 일식이 날씨하고 상관없잖아. 날씨가 갑자기 왜 나오지?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시프트하면 이제 변화 또는 이동인 거잖아. 그 앞에서 뭔가 바뀐 게 있어야 되잖아. 이동한 거 요거잖아. 요거 정상 위치에서 뭔가 이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동이긴 한 거 아니야? 얘가 훨씬 더 컸다.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근데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예측된 그 자리다 해서 역시 아인슈타인이 짱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긴 한 거지. 일단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저로 이제 풀긴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내용은 이해를 한번 해볼게. 이게 그 태양이 이렇게 있어. 야, 이렇게 햇님이 빛나요. 근데 우리 이제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에 가려가지고 여기 뒤에 저 먼 뒤에 있는 거 먼 태양보다 훨씬 먼. 그럼 정상적으로 이 별빛이 안 보여야 되지. 왜냐면 쭉 별빛이 직선으로 오다가 태양에 가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렇게 오다가 이런 큰 질량을 만나면 여기서 휜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안 보일 별빛이 우리한테 보이는 거야. 그럼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밤하늘의 정상 위치는 여기인데 우리가 관측한 위치는 지금 여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보일 거니까. 이해되지? 이거 인터스텔라이냐? 그치?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저 질량이 큰 어떤 행성 옆을 지나가게 되면 저 빛이 휜다는 거지. 시공간 따라가지고. 그렇다는 거래. 됐어? 그 다음에 그 오른쪽도 역시 무관한 거야. 한번 또 이것도 상수를 해서 안 맞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됐지? 이것도 볼게. 이거 향신료가 뭐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 음식 상한 거 막아주고 뭐 그 얘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한 종이다. 근데 이게 이제 직전 거랑 조금 다른 거는 직전은 이제 2번 문장 정도 전반부에 주제문이 있었는데 여기 주제문 딱 하나 고르시면 마지막까지 가긴 해야 되거든. 뭐 확인해 볼게. 음식을 양념하는 시즌은 동사는 양념하다지 시즈닝 양념이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꿔 그거 음식을 뭘 가지고 매우 이제 맛이 나는 식물 부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뭐 허브나 스파이스 뭐 향신료 허브 같은 거 하여간 여기까지 이제 도입 부분인 거지. 그지? 하여간 우리는 양념해 먹는 유일한 종이다. 그래서 it's quite possible 매우 가능하다. 우리의 이 향신료에 대한 취향, 맛보다는 취향 되겠지? 취향이라는 게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제문 자체는 이거긴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포괄적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상술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힌트를 좀 가져야 되는 거는 항상 진화는 뭐랑 관련이 있다 했었어. 생존. 아, 우리가 결국은 향신료를 사용한다는 거는 생존적인 어떤 뿌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진화는 무조건 생존인 거니까. 많은 종들은 많은 향신료구나. 많은 향신료는
antibacterial property. 항박테리아 속성, 특징이 있다. property, 재산도 있지만 특징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잖아, 의미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올 때 문제풀이 직결된 인펙트는 같은 말 두 번 하기, 그지? 이게 아니더라도 이것도 이제 같은 말 두 번 하기 아니야? 보충해주기. 이를테면 이제 보통 흔한 시즈닝, 저는 양념, 뭐 이런 마늘 뭐 이런 거, 오레가노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검증이 된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inhibit, 억제한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정말 마늘도 박테리아 성장을 막아주는구나. 그치? 그래서 뭐 보충 설명이 이거잖아. 진화적 뿌리가. 그렇군. 안 썩는구나, 음식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요 박테리엄, 얘는 단수고, 요거의 복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 뭐 이걸 수를 가지고 문법을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 저거랑 비슷한 단어가 뭐 있어? 미디엄, 매체 또는 이제 매개체라고 하지. 요거의 복수가 미디어. 오케이? 이렇게 이거야. 하나만 더 보자. 이 나중에 뭐 언젠간 다 보긴 할 거니까. 데이텀, 요거의 복수가 데이터. 이렇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가 복수고 하게 되면 단수요. 데이텀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단수. 막 이렇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의미가 있는 연결사 있잖아. 이것도 end 하면 이게 첨가나 부연 역할을 하거나 또는 이제 글 순서할 때는 시간 순으로 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여간 열거를 해주는 거고 논리 방향은 안 바뀌어야 돼. 그리고 문화인데 만드는 가장 이제 심한 사용, 이 스파이스, 향신료 이런 거 만드는 문화는 동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치? 요렇게 끊고 그 다음에 요거 대시 이렇게 끊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네. 동사를 찾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향신료를 가장 많이 쓰는 문화는 온다, 따뜻한 기후, 그지? 음식이 잘 상하는. 즉 따뜻한 기후에서는 박테리아의 부패가 큰 문제인, 그지?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태국에서 고수를 많이 쓰는 거고 여기 지금 태국 이제 고수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그 이유가 있었던 거지. 칠리페퍼 멕시코도 살사 소스도 음식 상하는 걸 막아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주제는 다 충분히 파악한 상태잖아,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기후. 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요. 뭐에? 생산과 향신료의 이용 가능성에. 갑자기, 그치? 지금 주제가 뭐였냐면은 향신료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부패를 막아주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생존에 좋고 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향신료 생산 얘기가 나왔지 않냐? 영향을 주면서 향신료의 성장 패턴, 궁극적으로 세계 향신료 시장을 영향을 준다. 강 이상의, 그지?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in contrast, 대조 나왔네. 대조 맞아야 되는 거지. 가장 가볍게 이 양념된 요리들, 라이트리는 헤비스트랑 반대말이니까 일단 이거 괜찮고, 아까 여기는 따뜻한 기후 아니었어? 여기 추운 데일걸? 여기가? 그치? 이렇게 추운 기후,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이런 거 괜찮지? 추운 데선 향신료를 잘 안 쓴대. 밍밍하겠는걸? 그래서 우리의 독특하게 인간의 어떤 맛에 대한 주의, 독특한 인간만 가지는, 이 경우에는 그 향신료의 맛, 이 맛에 대한 인간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 발생한 것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 이게 이제 진화한 거지. 원래 여기서도 주제가 충분히 파악은 되는데, 한 문장 가장 좋은 거, 요거를 좀 상수로 해준 거,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요것도 괜찮긴 한 거지.
처음에 이제 누군가가 뭐 관찰했다 해서 뭐 앞에 누군가는 중요하진 않잖아.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직업, 뭐 동물학자 뭐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의 안 중요하잖아.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발이 전달한다. 정확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더 정직하게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 해서 이것 일단 첫 문장이 주제는 나온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구문적으로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하면 앞에 게 뒤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뭐뭐하다면 최고로 정직하게 전달한다. 최상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한다는 얘기야. 정직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제는 이게 더 좋긴 하겠지. 그래, 그것까지 좋은데 그럼 이제 이유가 궁금한 거 아니야? 왜 발이 또는 다리가 그렇게 정확한 우리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냐. reflect가 반영하다는 뜻이 있잖아. 숙고하다도 있지만 그러니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겠지. 그럼 왜 발다리가 왜 감정, 센티먼트를 반영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실되게 하느냐라는 이제 이유가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되긴 하겠지. 그래서 이제 상술 나오는 거 이제 물어봤으니까 하여간 겁나 오랫동안 인간이 말하기 한참 전에 원시인보다 더 올라간 우리 언어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 발다리가 환경의 위협에 반응했다. 역시 생존이네.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모래. 그치? 아 뜨거워 하면은 말이 나오기 전에 발이 먼저 떨어질 거 아니냐? 아 그런 느낌인가 봐. 특히 여기 즉각적으로 instantaneously 뭐 좀 말은 길지만 인스턴트랑 비슷한 거요. 그러니까 환경 위협의 즉각 반응. 아 발이 이거네. 그지? 이게 이제 그거에 답이 되는 거. 주제에 나온 거잖아. Without the need for conscious thought 의식적인 생각에 필요 없이니까 즉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지 뭐. 주제는 다 나온 상태요. 일단 뭐 이거는 이제 뭐 외울 필요 없어. 뭐 변연계 뭐 두뇌 뭐 하여간 두뇌잖아. 두뇌는 확실하게 했어. 우리 발다리가 반응을 한다. 필요되는 대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반응한다는 거지. 바이 뭐뭐에 의해서 이덜 하면 이제 A or B 안에 둘 중에 하나잖아. 요것에 의해서 동작을 멈추거나 running away 도망가거나 잠재적인 위험 요소한테 발길질하거나 요거 그 저기랑 비슷한 거지. 그 생존 반응에서 fight or flight 패턴이라고 하는 그거잖아. 요거 다시 한번 뭐 상기해 보면 fight or flight 해서 이게 왜 우리말로 뭐 이렇게 좀 어렵게 투쟁, 도피, 반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뭐 response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요소를 산길에서 만났을 때 호랑이야.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날아가는 거니까. 그거란 말이지. 뭐 여기 이제 하나 더 하면 얼음도 있잖아. 얼음, 프리즈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이라는 게 이제 걸음하다 살려라 할 거냐, 아니면 발길에서 싸울 거냐. 이제 프리즈까지 있긴 하다고 동작을 딱 멈출 거냐 이거잖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this survival regimen this는 앞에 나오는 거고 지금 앞에 나오는 게 지금 이런 생존에 그지? 양생이라는 말은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간 뭐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저는 생존 메커니즘 얘가 retained 보유 유지가 된 거지. 유지하다 우리의 조상의 유산으로부터 즉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저런 생존 메커니즘은 우리한테 잘 도움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그 얘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인과다 일부 문화에서는 맨발 걷기가 영적인 관행으로 간주된다. 수도자, 갑자기, 그지? 영적이라고? 지금 생존 아니었나? 그래서 개인을 조상하고 연결하면서 갑자기, 그지? 영적 행위, 뭐 인도 생각이 나는 느낌이지. 그 다음에 인팩트는 이 문제에 의해서 뭐였어? 같은 말 두 번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직전에 이게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생존 본능은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거잖아. 디즈가 나왔는데 또 이러한 에이지 올드 되게 오래된 반응. 왜 오래가 됐냐? 여기 이제 이게 조상에서 물려받았으니까 괜찮지? 얘는 우리 안에서 매우
선천적으로 하드와이어드 선천 역시 타고나다잖아. 얽혀 있다는 게 두뇌. 되게 선천적으로 잘 얽혀 있어. 잘 장착이 되어서 소대꿈은.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뭔가가 제시될 때, 심지어는 불쾌한 거야. 불쾌한 뭔가가 제시될 때 우리 발과 다리가 여전히 반응을 한다고. 걔네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선사시대, 프리히스토릭 역사시대 이전이니까 선사시대에 그럴 때 했던 것처럼인데 이것도 무슨 느낌이냐면은 뭐 영화 같은 데서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막 가다가 어두운 이런 데 가다가 뭔가 무서운 게 나타나면 갔다 어때게 딱 멈추잖아. 발이 먼저 멈추잖아. 발걸음이 안 떨어져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생존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위협적인 게 오면 니네 다가오잖아. 그럼 어떻게 발이 뒤로 가잖아.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런 느낌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 자, 교향악단,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항상 이렇게 타동사가 나왔는데 뭐야 전명문하고 이렇게 묶으면 돼. 이게 목적어란 말이죠. 그 DNA 안에. 그러니까 본질이 되겠지. 빈칸에 유산을 지니고 있다. 그럼 교향악단 무슨 유산이 있냐? 유산은 옛날부터 또 물려받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여기 교향악 악기. 그러면 어쨌거나 근거는 이 뒤에서 찾으면 되긴 하겠네. 똑같은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더 A 올비네? 만들어졌다고 여기가 되겠지. 하나는 동물. 그지? 그 다음 하나는 무기인데 사용이 된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뭐 브링 A 언더 컨트롤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 A를 통제 아래로 데려오다 그러니까 제압하다 정도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무기고 막대기 뭐 이런 거 활이고 그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다 뭐에 관련된 거요? 동물 뼈 뭐 이런 거 내장 장기 사냥 그치? 그러니까 사냥이 답이 된 거지 뭐. 법이야 자선이야 치료법이야 춤이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좀 다 사냥 얘기잖아 그지? 아 그래서 이제 초창기 그 오케스트라 악기는 동물 뼈는 뭐 그렇다 치고 가죽이거든 하이드는 동물 내장을 가지고 저거 악기를 만들었나? 일단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내장을 어디다 쓰지? 악기에다가 줄 뭐 현악기 이런 거 쓰나? 그 다음에 아까 또 시간 애매하네.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요거를 다음 시간에는 이걸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요게 지금 113에서 116까지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미리 풀어와봐. 이거 빨리
맞춰진 설계, 친환경 다 아니다.